다들 복습하고 왔지? 오케이? 복습하고 왔을 거라 생각하니까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문제를 읽어 나갑니다. 문제 조건에서 실수 k에 대해서 y는 x-k의 제곱 마이너스 2 그래프와 직선 y는 2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다라는 조건을 줘요. 그치? 두 가지의 조건에 대해서 등장한 상태인데 내가 삼각형 A, O, B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k의 개수를 n, k의 최대값을 라지 m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정확하게 무언가를 알 수는 없어요. 꽤나 많은 조건들을 감춰놨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알 수 있는 건 꼭지점의 무슨 좌표는 알 수 있다. 꼭지점의 y 좌표는 알 수 있게 이차함수를 주지 않았니? 라는 거야.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가 등장을 하고 이 점좌표는 누가 돼요? k,2라는 점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점좌표가 다음과 같이 나와요. 그럼 가볍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 지금 여기에 y는 마이너스 2라는 친구가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다가 선을 그어주시게 된다면 y는 2라는 친구가 이렇게 그려져 나가게 되겠죠. 만약 자 생각해보자. 두 교점 사이의 거리는 몇이야? 우리 폭관점 배워왔잖아. 두 교점 사이의 거리는 몇이라는 거야? 4라는 게 빨리 보여야 되지 않겠니? 왜? 너희 지금 두 개의 y좌표의 차이가 몇이나? 이 두 y좌표 차이가 몇이야? 4잖아요. 그러면 내가 4만큼 올라가고 싶어? 꼭지점을 기점으로 얼마큼 이동하면 돼? 2만큼 이동하면 돼. 그래서 내가 다음같이 2만큼 이동해서 얼마큼 올라간다? 4만큼을 올라가게 될 거다. 근데 그거는 반대쪽의 입장에서도 똑같을 거 아니야? 다음같이 4만큼 올라가게 될 거다. 그러면 나는 이 점좌표가 K니까 얘는 누가 될 것이고 K-2란 점이 될 것이고 여기 점좌표는 누가 될 거라는 거야? K 플러스 2라는 점좌표가 다음과 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 나 한 변의 길이 4라고 하나를 알려주고 시작했다고. 문제는 뭐냐면 너 그만 쪼개. 이게 그렇게 웃겨요? 내가 너 꼭 이거 입혀놓고 사진 찍어줄게. 작년에 얘들아 이거 티셔츠 이벤트를 했었어요. 제일 재밌게 무언가를 한 친구들은 5만원권을 받아갑니다. 네, 나는 무조건 크게 걸어요. 그래서 작년에 1등을 했었던 친구는 친구들 4명이서 이 옷을 다 같이 입고 있고 옷 하나를 걸어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있었어요. 약간 우상숭배?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갖고 왔었는데 재밌는 이벤트들 같은 것들 많이 해줄 테니 우선은 수업에 집중하자. 알겠니? 그만 웃어라. 너 한 번만 더 웃으면 내가 이빨 뽑는다. 자, 봅시다. 다음 같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고 싶어. 이게 핵심 포인트야. 변 두 개가 같아야 되는데 문제는 두 개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가 중요한 거야. 내가 삼각형을 만든다 하면 삼각형 OAB라는 친구가 등장을 해. OAB라는 친구는 선분 OA가 있을 거고 선분 OB라는 친구도 있을 거고 선분 AB라는 친구도 있을 거거든. 근데 내가 얘네 둘 중에 누가 같은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몇 가지가 종류가 생겨나지? 둘이 같아요? 둘이 같아요? 둘이 같아요. 몇 개? 세 종류가 생성이 될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0,0이라는 점이 발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만난 점을 A와 B라고 세팅을 할 건데 그러면 생각해 봤을 때 너희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등장해야 되는 친구는 누구냐면 OA랑 OB랑 같을 때. 그럼 내가 O라는 점이 여기에 이렇게 찍힐 것이고 OA랑 OB가 길이가 동일하려면 내가 다음과 같이 이러한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거든. 그럼 내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꼭지점이 누구였으니 마이너스 2에서 발생했으니 이런 식의 모형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 첫 번째로. 되니?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0,0이라는 점이 여기에 들어와 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와 주시게 된다면 O라는 점과 A라는 점, B라는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당연히 무슨 축에 대한 대칭성을 갖고 있을 거야? Y축에 대한 대칭성을 갖고 있을 겁니다. 지금 나 하나 끝났어요. 누구? OA의 길이와 누구랑 같다? OB의 길이가 같다라는 케이스를 본 거야. 그렇다면 이번엔 누굴 만들어낼 수 있냐면 내가 OA라는 길이랑 AB라는 친구의 길이가 동일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거지. 그럼 얘를 동일하게 만들어 나가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의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 내가 지금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의 길이가 몇이야? 둘 사이 거리가 4로 고정인 거지. 그럼 나는 이쪽에 0,0이라는 점을 잡아서 이러한 식으로 그래프를 만들어 나가고 싶었던 거지 않을까요? 얘의 길이가 다음같이 4가 나올 것이고 얘의 길이가 다음같이 4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이었을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가보자라는 거죠. 내가 누구랑 누구랑 같을 수 있어요?
OB라는 친구랑 AB라는 친구가 동일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그려 나가는데 많이 자 그럼 내가 AB라는 친구랑 길이가 같아야 돼요. O로부터 B까지 길이가 같아야 되거든. 그럼 내가 이러한 식으로 0,0이라는 점이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죠. 나 무조건 얘가 Y축이거든. 그럼 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은 그림을 그려주는 아이는 누구야? 얘라는 겁니다. K 값이 가장 클 때를 찾자. 최대값을 찾자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나한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아이는 얘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그럼 저 친구의 길이는 어디서? 이 친구의 K값은 어디서 나와주게 될까요? 예상보다 쉬워요. 왜 쉽냐면 생각해보면 이 친구 점좌표 Y는 누구 위에 있어? Y는 2 위에 있지. 그럼 내가 0,0으로부터 어떠한 K-2,2라는 친구까지의 거리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얘들아 아니야. 좌표평면에서는 그냥 직각삼각형으로 생각하는 거야. 어차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아이와 이렇게만 보자고. Y값 얼마큼 이동해? 이만큼의 이동을 진행해. 나 여기 길이가 몇이어야 돼? 4여야 돼. 그럼 X값의 이동량은 얼만큼이 될 거야? 직각삼각형이니까 2루트 3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2루트 3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K값은 거기다 더하기 몇을 해주는 거야? 더하기 2를 해서 나는 얘가 2 플러스 2루트 3이라는 최대값을 갖게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문제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개수입니다. 이 개수가 너무 중요한 게 나 지금 그 개수 몇 개 나와? 3개라고 하는 순간 틀려. 왜일까? Y축 대칭을 할 수 있지. 길이에 대한 이야기니까. 얘가 Y축을 기점으로 왼쪽으로 넘어가서 그려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는 Y축 대칭 이동을 해도 나니모 나카타.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그럼 얘네 둘은 하나씩이 더 그려질 거란 말이야. 많이? 총 몇 개라는 거야? 5개. 최대값은 2 플러스 2루트 3. 이렇게 찾아 나가자라는 풍덕고 최고 난이도 문제였습니다. 풍덕고 기출문항이고 실제로 학교에서 한 번씩 장난을 치는데 가장 여기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내가 5개를 만들어 나갈 거고 누가 가능하다? Y축 대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수에 대해서 너희가 인지해 나갈 때 조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거를 미리 알고 캐치해 놓고 들어가자라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진짜 도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사실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내가 어떠한 X축과 Y축 그리고 여기에 0,0이라는 점이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내가 Y는 마이너스 2라는 친구랑 Y는 마이너스 2라는 친구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꼭지점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다음과 같은 삼각형 하나가 첫 번째로 이렇게 등장을 한 거고 조금 이동을 해서 내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져 나갈 때 지금 내가 그림이 이상해.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점 이렇게 해서 이등변 삼각형 하나 만들 수 있다. 그래 놓고 나서 좀 더 이동을 하셔서 내가 이렇게 삼각형 하나를 만들 수 있다. 사실 이렇게 세 개처럼 보이는데 얘가 어디 쪽에도 그려질 수 있다. Y축 대칭 이동해서 두 개가 더 그려져 나갈 수 있다라는 도형적인 문제입니다. 눈에 담아두시길 바래요. 알겠나요? 갑자기 이게 왜 등장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문항으로 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서부터 도형에서는 얘들아 너희한테 지금 쓸 수 있는 도형이라고 해봤자 그냥 어떠한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 그치 삼각형이나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들 걔네들 쓰던가 또는 그래봤자 2차 함수 이 정도까지밖에 아직은 못 써. 그러니까 걔네들에 대해서만 조금 꼼꼼하게 체크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103번 문항을 봐주시게 된다면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여기에서 내가 좀 더 중요하게 표현하는 말은 뭐냐면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얘들아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는 말 표현은 그럼 너희한테 뭘 원하는 거야? X 좌표라고 생각할까? 라는 이야기인 거야. 내가 다음과 같이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선분 MH의 길이를 보겠습니다 라는 말 표현은 이 M의 무슨 좌표를 뜻하는 거야? X 좌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거야. 근데 X 좌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는 상황에서 내가 AX 제곱이라는 함수가 등장하고 있고 직선은 누가 등장해주고 있어? Y는 2분의 1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등장해주고 있어. 그래서 얘는 Y는 2분의 1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등장을 한대.
자,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PQ의 뭐야? P라는 친구랑 Q라는 친구의 뭐래? 중점이래. 근데 PQ는 무슨 점이니까 그래프에? 교점이니까 뭐를 뜻한다는 거지? 근을 뜻한다는 거야. 얘들아 제발 생각하자. 이제부터 미래에 너희가 중점 또는 선대칭 이런 식의 말 표현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뭐의 일정함? 합의 일정함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는 합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야. 앞으로도 좀 정신 차리고 가자고. 내가 여기에서 교점 알파가 발생을 했고 x좌표가 내가 여기서 교점 베타가 발생했어. 그럼 나 중점 찾고 싶으면 얘는 2분의 누가 될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가 얘기하는 게 이 수선의 발, 즉 x좌표의 크기가 1이었답니다. 멍 때리지 말고 x좌표의 크기가 1이었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뭐라는 소리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네. 그럼 내가 얘네 둘이 빼줬을 때 a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라고 나올 텐데 두근의 합은 누가 되죠? 2a분의 1이라는 친구가 나오겠죠. 얘가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 2가 나왔으면 좋겠다. a를 찾고 문제를 끝내라 라는 말표현이겠지. 도형에 대한 해석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가라. 기본 문항이다. 시험에서는 좀 더 장난치고 싶어서 여기에다 누구랑 콜라보를 이루냐면 보통 네 분이랑 콜라보를 이뤄요. 그러니까 네 분이랑 콜라보를 이룬다는 말표현이 뭐냐면 내가 알파라는 점과 베타라는 점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알파라는 점과 베타라는 점 어쨌든 내가 미지수가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야. 그래서 너희한테 그냥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바뀔 거야. 그냥 만약에 지금 이 1이라는 길이에 대해서 얘가 중점이 아니라 1대2 내분점입니다 이렇게 등장을 해요. 1대2 내분점입니다. 이게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거든. 근데 간단한 표현이야. 1대2 내분점 어떻게 찾아? 1 플러스 2분의 알파라는 아이랑 베타라는 아이를 1대2로 내분한다니까요. 대각선의 곱, 대각선의 곱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럼 내가 베타 플러스 2 알파라는 친구가 몇이 나온다? 1이 나온다가 등장하는 거야. 그러면 알파와 베타에 대한 관계식 하나가 등장하네요. 추가 조건이 있겠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요. 알겠니? 그게 바로 다음 문항이었을 겁니다. 자, 104번 문항에서 봐주시게 된다면 104번 문항은 그냥 되게 간단해요. 잘 들어요. 내가 두식을 빼요. 두식을 빼주시게 된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k라고 등장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계산 결과값이 몇이라는 거야? 5가 등장할 거라라고 관계식 하나를 주고 시작하는 거야. 관계식 하나를 주고 시작했는데 내가 어떠한 교점이 발생을 했겠죠. 이차 함수와 직선에 대한 교점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점좌표를 그럼 내가 알파, 여기에 점좌표를 내가 베타라고 놓았을 시 이 친구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누구 위에 있다? x좌표가 1이다라는 얘기를 해. 그럼 지금 이 얘기가 이 친구의 점좌표는 3분의 누구야? 2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친구거든. 이 계산 결과가 1이 나온대. 그럼 나는 2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계산 결과값이 몇이 나온 거죠? 3이 나와준 거지. 관계식 몇 개? 2개. 점좌표 모두 찾을 수 있다. K가 나타내고 싶었던 건 두근의 곱. 맞니? 이렇게 해서 문제가 깔끔하게 끝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야. 오늘 수업은 조금 많이 집중하면서 가자. 나 저번 수업 거 분명히 복습하고 돌아오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분 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얘들아 나 도형 천천히 나가주지 않아. 왜? 나갈 수가 없어. 천천히. 너무 쉬워. 그러니까 집중하면서 따라와. 졸리시면 안 돼. 응? 졸리게 수업하지 않았어. 본인이 그냥 자고 싶은 거야. 눈을 찔러. 그럼 안 보여. 찌르지 마. 입에 물을 머금고 있어봐. 알겠니? 자, 다음으로 좀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105번 문항. 왜 이렇게 커? 자, 105번 문항인데요. 우리한테 지금 점좌표가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 0,3이라는 점좌표가 나와 있고 B라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라는 점좌표. 그런 다음에 C라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4,0이라는 점좌표가 나와 있죠. 우리가 가장 먼저 찾으셔야 되는 건 어쨌든 이 길이를 찾을 수 있기에 길이 찾아볼까요?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루트 씌우시면
5가 뜰 겁니다. 자, 이 길이 뭐가 나오는 거야? 다음과 같이 5가 등장해 주실 거고, 그렇다면 여기의 길이도 뭐가 등장합니까? 5가 등장해 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좀 더 집중하고 싶은 표현은 뭐냐? 당연히 평행이다. 너희한테 일반적으로 평행이라는 말 표현이 등장을 해요. 도형 쪽에서. 그럼 평행이란 말 표현은 너희한테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통 하고 싶어 하는데,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닮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또는 너희한테 어떠한 각의 동일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너희가 수치적으로 보게 된다면 기울기가 같다? 이런 식의 이제 식 표현들로서 많이들 뻗어나간다라는 건데, 기울기가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때는 사실 1차식의 이야기가 메인 DC가 될 때 그래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사실은 1차식의 개수를 뜻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결정해 나갈 때 이 정도면 필요한 건데, 지금은 무언가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길이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럼 내가 길이에 대해서 인지해 나가 봅시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얘에서부터 얘까지의 길이도 필요하거든. 그러면 둘의 x좌표 차이가 5, y좌표 차이가 12. 누가 봐도 누굴 준 거야? 13이라는 계산 결과를 줬다라는 거지. 자, 여기 길이 13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잘려 있는 부분의 길이는 8이 될 건데, 맞니? 얘들아, 지금 나 삼각형 BDC라는 친구랑 삼각형 ABC라는 친구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닮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근데 닮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가 지금 8대 몇입니까? 13입니다. 그럼 얘도 8대 몇이 돼야 돼? 13이 나와줘야 돼요. 나 점 누구 찾고 싶은 거야? 얘 찾고 싶은 상황 아니야? 맞아? 그럼 생각해 보자는 거야. 우리는 제발 이동에 대해서 생각하자고. 이동을 생각할 때는 x좌표와 y좌표를 분리해서 생각할 거고, 내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라는 점에서부터 C라는 점좌표 0, 4,0이라는 점까지 이동할 동안 X는 얼만큼 커져요? 9만큼 커져요. Y는 얼만큼 커져요? 9만큼 커질 거라는 거야. 들으면서 봐봐. 보면서 들어봐. 그가 더 맞을 것 같아. 보면서 들어봐. 간단한 이야기인 거야. 내가 얘한테 8칸을 이동을 했고, 내가 최종적으로 가고 싶은 건 몇 칸에 가고 싶은 거야? 13칸을 가고 싶은 거야. 맞니? 그러면 나는 8칸을 이동한 게 이거라면 한 칸당 몇이라는 거야? 8분의 9씩 이동을 해 나가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근데 멈춰봐. 몇 칸을 더 가고 싶니? 여기서? 내가 5칸을 더 가고 싶지 않습니까? 5칸을 더 가고 싶다면 얼만큼씩 커져야 돼? 더? 8분의 9의 5배니까 8분의 45. 근데 얘 4,0이잖아. 그럼 빨리 y좌표가 8분의 45 이내를 찾아. 몇이야? 5분이겠네. 알겠니? 이해됐어? 그러니까 x좌표랑 y좌표랑 분리해서 생각을 하자라는 거야. 너희가 직선이 다음같이 만들어져. 직선의 이동량은, 증가량은, 변화량은 바뀌지 않아.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그럼 내가 얘를 다음같이 8칸으로 이렇게 쪼개 나간다라고 봐주시게 된다면, 다같이 내가 여기서부터 9, 여기서부터 9 이렇게 이동을 해. 그러면 한 칸당 얼마큼씩 가는 거야? 8분의 9, 8분의 9, 8분의 9, 8분의 9 이렇게 가자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를 몇 칸을 더 뻗어 나가겠다? 5칸을 더 뻗어 나가고 싶어요 라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라고. 앞으로 너희가 생각해 나가야 되는 도형적인 스타일이야.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 직선은 기울기가 바뀌지 않는다.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유지하면서 이동해 나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저번 시간에 우리 칸 자르기 정말 열심히 했는데 못하면 안 된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세요. 넘어갑시다. 내가 지금 보정고 하나 빼고는 다 분석을 해줬었던 것 같은데, 보정고는 쌤이 한번 해줄게요. 시험지 보고 분석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서. 내가 수업하다가 너희한테 그냥 넌지시 이거 어느 학교에서 출제됐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실제로 너희가 풀어보다 보면 그게 진짜 나오거든, 그 학교에서. 그러니까 내가 기억력이 좋아요.
예상보다 되게 좋아서 친구들이 전 여자친구 이름들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걔네 친구가 뭔가 좀 말을 안 듣는다 싶으면 내가 재수 씨한테 무언가 하나 카톡을 보내볼까? 라는 얘기하면 애들이 말을 되게 잘 들어줘. 네. 내가 너희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한 문항을 풀어. 그래, 문제를 외워서 푸는 건 너무나도 안 좋지. 안 외우고 풀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문제를 볼 때 관점들 있잖아. 무슨 말 표현을 나는 이렇게 표현해 나갑니다. 무슨 말 표현을 이렇게씩 표현해 나갑니다. 이거를 본인이 혼자 풀 때라도 스스로한테 말하면서 한 번만 풀어볼래? 그래야지 성장할 거거든. 공부하자고 우리. 이게 제발 부탁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같은 이야기인 거야. 첫 번째로 2차 함수가 등장을 해.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등장을 해? 직선이 등장을 해. 그러면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에 대한 관계성 뭐 이런 것들을 보자라는 이야기일 텐데 뭐가 등장하는 거지? 무게중심의 좌표를 원해. 맞니? 그러면 한 번만 생각해 보자. 내가 똑똑한 사람이라면 x 값에 대응돼서 나오는 y 값 우리가 이걸 함수라 부르자. 2차 함수에다 표현할래? 직선한테 표현할래? 직선이 훨씬 현명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희가 교점이라 그러면 두 함수 모두 위에 있다는 표현이거든. 2차 함수가 나오고 직선이 생겨요. 그렇다면 나는 이 두 개의 점에 대해서 표현을 해 나갈 때, 두 점에 대해서 표현해 나갈 때 직선을 쓸까? 2차 함수를 쓸까를 보면 누가 현명해? 직선 쓰는 게 훨씬 현명하다는 거야. 응? 얘들아 기다려봐. 그냥 막 쓰지 말고 생각해보자는 거야. 내가 이거를 알파 콤마 2알파 플러스 6으로 쓸까? 알파 콤마 알파 제곱 마이너스 8알파 쓸까? 8알파. 당연히 누굴 쓰는 게 현명할까라는 거야. 그치? 직선을 쓰는 게 현명할 건데 봐봐.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면 얘는 누가 되는 거지? 베타 콤마 2 베타 플러스 6이란 친구가 될 거야. 나 이 두 개의 교점과 0,0과의 뭘 찾고 싶대? 무게 중심점을 찾고 싶대. 그러면 나 점좌표 세 개를 다 뭐 하실 겁니까? 싹 다 더하시겠죠. 뭐로 나누실 거예요? 3으로 나누실 거예요. 자, 그러면 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 개 보이셔? 3개 보이시지 않아? 나누기 3 하셨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나올 거고 6 더하기 6을 3으로 나누면 몇이야? 6 더하기 6을 3으로 나누면 몇이야? 4잖아. 너희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몇으로 보여? 두식을 빼볼까요? 두식 빼시게 된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몇 x야? 10x 블라블라블라 아니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몇이에요? 10이네요. 끝났다라는 거야. 어차피 나는 x좌표와 y좌표의 합을 구하고 싶었거든. 맨 처음부터 합을 구해놓고 그거를 3으로 나누어라는 거야.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집중하면서 가자. 내가 다음과 같이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이제 두식을 빼주시게 된다면 마이너스 5라는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이거 누가 봐도 인수분해 하지 말아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문항인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2차 함수랑 직선에 대해서 관계성만 좀 체크를 해본다면 알파라는 점에서 만날 거고 이 알파 플러스 6이라는 점이 등장을 해. 내가 여기에 베타라는 점에서 만날 거고 이 베타 플러스 6이라는 점에서 다음같이 등장을 한대. 그럼 내가 0,0이라는 점으로부터 이 셋으로부터의 무게중심점을 찾으면 야, 무게중심점 어떻게 찾아? 다 더하고 나누기 몇 해? 3해. 다 더하고 나누기 3해. 근데 문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x좌표 더하기 y좌표를 찾고 싶다. 그러면 내가 먼저 더하고 3으로 나누면 안 될까? 문제가 될 리가 없잖아.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얘네 둘이 더하면 누구야? 3알파 플러스 6이야. 얘네 둘이 더하면 누구야? 3베타 플러스 6이야. 우리 이거 3으로 나눠볼까? 누구 대? 알파 플러스 2. 얘도 3으로 나눠볼까? 누구야? 베타 플러스 2. 자 이제 뭐 할까? 다 더하자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몇으로 바뀐다는 거야? 4로 바뀐다고. 그럼 나 알파 플러스 베타 몇이었는데? 10이었으니까 그냥 14 이러고 넘어가자고. 기본 문항이다. 알겠니?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와. 알겠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무게중심의 합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지금 이 친구에 대해서도 한 번만 인지하면서 가보도록 하죠. 내가 A라는 점좌표가 1,6입니다 라고 나와요. 그쵸? A라는 점좌표 1,6이라고 나오고 B라는 점좌표 막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너희가 일반적으로 이거 도형 없지? 어? 이러면 되게 힘들어 하거든. 아, 도형이 없네. 어렵네. 얘들아, 그럼 학교 입장에서 되게 간단해. 시험 문제 어렵게 내고 싶어. 그럼 누굴 지울까? 원래 있던 도형을 지워. 그럼 막 말로써만 표현이 되어 있잖아. 그럼 너희가 이제 그 도형을 그려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도형을 그리다가 아 걔네 이러면서 캐치를 해. 그러니까 너희가 보통 도형의 모형을 외워버려. 근데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그렇다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말 표현은 뭐냐라는 거거든. 쌤은 보통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잘 들어. 나는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무게중심점이라고 하면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그냥 좌표를 통째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요. x, y로 쪼개지 않습니다. x, y로 쪼개지 않고 다음과 같이 통째적으로 표현해 나갈 건데, 그러면 얘들아, 내가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중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 중점에 대한 표현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2분의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 나가자고. 맞니? 자, 그럼 너희 눈깔에서는 얘가 뭐로 읽혀야 돼? 2분의 a 더하기 b야. 맞니?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a 더하기 c야. 맞니? 근데 내가 무게중심을 찾고 싶어. 내가 무게중심을 찾고 싶으면 3분의 누가 필요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필요해. 그럼 내가 생각해보자. 내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찾을 수 있다면 문제가 끝나지 않을까? 얘한테 나누기 몇만 주면 되니까 3만 주면 무게중심이 떠버릴 거잖아. 2배 해. 2배 해. 우리 2배 해서 더해볼까? 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m의 2배를 하고 n의 2배를 해서 좌표 평면을 다 더해보자라는 거야. 그럼 얘 몇 배 해주시면 돼? 2배. 쟤한테도 몇 배 해주시면 돼? 2배를 해주시면 돼. 그럼 얘가 뭐가 될 거야? 4 더하기 8로서 나올 거야. 근데 내가 얘한테 2배에서 더하고 얘한테 2배에서 더해. 누가 돼? 2 a 더하기 누가 되는 거야? b 더하기 c가 되거든. 그럼 내가 여기서 누구 하나만 지우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돼? a 하나. 근데 a의 좌표합이 몇이야? 7이지. 얘네 둘이 더한 거 12야. 나 여기서 7 하나 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이 되는 거야? 5가 되겠지. 나 이거 뭐로 나눠주면 돼요? 뭐로 나눠주면 돼? 3으로 나눠주시면 총합을 구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 근데 무게중심 좌표를 완벽하게 찾아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에이씨, 그럼 빨리 말을 해줬어야지. 그러면 그대로 좌표를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얘의 2배는 뭐가 되고 4가 될 것이고 쟤의 2배는 뭐가 될 것이고 8이 될 거야. 그치? 그렇다면 나는 얘가 이제 뭐가 됐다는 거야? 4,8이 됐다는 거 알아. 여기서 a를 한번 빼줄까요? a를 한번 빼주시자고. 그래서 1, 6이라는 아이를 빼주실 겁니다. 그럼 3, 누가 나와주게 될 거야? 3,2라는 점이 다음과 같이 나와주게 될 거다. 이렇게 통째적으로 표현하는 거 익숙해지자고. x, y를 미지수 하나로 같이 표현합니다. 기본 문항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뭔가 예열이 필요하니? 이렇게 오늘 너희 눈깔이 상태가 안 좋냐? 오늘 하루가 좀 힘들었나요? 잘 놀고 오셨잖아요. 야, 이번 주만 버티면 되잖아. 뭔 소리야? 다음 주도 버텨야 돼. 계속 버텨야 될 건데 내신이 끝날 때까지. 우리 한 2년 정도 이제 스타트를 끊는 상황이고요. 정말 힘들 거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쌤, 근데 나 이거 마이크가 너무 작아. 볼륨을 올려줘. 설명회 하면서 건드린 것 같아. 너무 크게 올리면 애들 죽어요. 여기서 올려야 돼. 도형은 내가 생각하기에 너희한테 도형이라는 단원이 왜 어렵게 느껴지는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보면 게으름인 것 같아요. 귀찮음? 그러니까 뇌에 무언가 조금의 열림을 요구하잖아. 도형적으로도 풀 수 있고 식적으로도 풀 수 있어. 이 두 개를 모두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됐어요. 도형적인 거랑 너무 큰데? 됐어. 도형적인 거랑 식적인 거 둘 중에 이제 너희가 판단을 내려야 되고, 하필이면 도형은 무언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쓰면 되게 쉽게 푸는 인간들이 존재를 해. 그럼 너희는 그게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 친구들이 맨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 존나 많이 그려봐서 그게 보여. 근데 너희는 그 그려봄을 안 하고 일반적으로 도형은 어려워라고 치부해버리거든. 너희들한테 가장 흔히 등장하는 회피형 인간이에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무언가의 스타일인데 연애할 때도 똑같은 거야. 나 이별하자라는 말을 하기 싫어서 잠수 타는 인간. 진짜 존나 최악이지 않아요? 어? 너네 수학 입장에서 약간 그런 인간이 된 거거든. 그러면 잠수 이별 해보셨어요? 당해보셨어요? 너 당해봤어? 해봤어? 아직 안 해봤네. 야, 정말 최악이라고 합니다. 난 해본 적이 없어서 당해본 적도 없고. 근데 되게 좀 불편한 상황을 되게 피하고 싶어하는 인간들이 있거든. 다들 근데 그렇지 않나?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그거를 조금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면 예상보다 마음이 편해져. 그러니까 쌤 조교 쌤도 나중에 쌤이랑 같이 일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일 끝나면 바로 다시 일을 하거든. 걔가 얘기를 해. 쌤 진짜 집에 오자마자 일을 바로 하네요. 그래서 어. 그래서 막 조금 안 쉬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조금 쉬는 시간 못 돌아와. 나이를 처먹었어도 나도 너희랑 별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대신 조금의 다른 건 뭐냐면 나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안다는 거지. 나도 그래. 집에 가서 바로 씻고 거기에서 소파에 앉는 순간 또는 침대에 눕는 순간 내 하루는 끝납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루가 그러면 너무 다음 날을 힘들게 해. 그럼 조금 울면서 겨자 먹기 뭐 이러면서 그냥 다시 책상에 앉는 거지. 그래서 내가 스스로한테 항상 다짐했던 가장 큰 무언가는 뭐였냐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우선 앉아였어 책상에. 책상에 앉아서 막 존나 뭐 짜기 치고 막 빠기 치고 막 이래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이거 내가 매번 대우로 하면 헷갈리긴 하는데 시작이 반이다는 말처럼 무언가 그냥 앉아서 하면 되거든. 그러면 사람이 그래도 앉았으니까 하게 돼. 하다 보면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있고 꽤나 많은 것들을 해결해 놓게 되거든. 나는 너희가 수업에 올 때도 좀 그랬으면 좋겠거든. 얘들아, 한 번 한 번의 수업이 되게 비싸요. 예상보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시간 한 시간이 꽤나 많이 값어치가 높아요. 누군가한테는 시급일 거고 누군가한테는 시급보다 비쌀 수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걸 내시고 너희를 여기 앉혀있죠. 어떻게 해서든 나한테서 많은 걸 뽑아가려고 노력하렴. 같은 돈을 내더라도 내가 저 인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렴. 무례하게만 하지 않으면 괜찮단다. 너희가 도와달라는 거 나 웬만해서 다 도와주려고 해. 어떠한 관점에서든. 눈빛서부터 쌤이 수업할 때 너희한테 눈빛이 왜 그래?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사실 너희의 그날 하루를 다 말해주거든.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이제 점차 바뀌어갈 거고 여기가 가장 쉬운 내용이에요. 너무 쉬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무언가 관점이 바뀔 수도 있으니 하나라도 놓치지 말자라는 눈빛으로 보셔야 돼. 그 눈빛이 풀리고 하품이 나오고 이러한 것들 뭐야 그냥 본인이 들을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럼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알겠어? 하루하루 매번 집중해. 내가 너희보다 수학 잘해. 그리고 그거를 몇 년 동안 증명해 왔어. 아이들을 통해서. 쌤이 맨 처음 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 내가 아무리 내가 잘해요라고 말해도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뭐가 없으니까? 결과가 없으니까. 나한테는 첫 해가 그 결과를 만드는 해였고 그 첫 해 동안 결과를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 한 명 한 명의 아이들 성적 많이 올리고 많이 뿌듯해했었고 나도 항상 생각하거든. 내년에 설명회를 할 때 그 내년의 설명회에 너희 이름이 들어가 있었으면 해. 쌤 이력 화려해. 애들 등급, 애들 성적, 등수 엄청 화려해. 근데 그게 너희 이야기가 아니잖아. 본인 이야기로 바꿔. 본인이 그 안에 있었으면 해. 알겠니?
집중하면서 들어. 점차 어려워져 나갈 거야. 정신 차립시다. 자, 다음 문항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과 같이 문제가 나와 있는데 내가 외분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문제가. 자, 너희는 문제를 좀 읽어볼게요. 자, 문제에서 보게 된다면 내가 삼각형 OAB라는 친구가 있대요. 삼각형 OAB라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OB라는 친구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한다? 2대 1로 외분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얘가 이제 외분이라는 조건을 써서 다음과 같이 같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자. 2대 1로 외분을 하겠다라는 표현을 썼다면 내가 이게 외분이라면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죠. 내가 OB란 친구를 2대 1로 외분을 해요. 그럼 나는 얘네 둘의 차이만큼으로 OB를 나눈 거죠. 맞니? 그럼 내가 OB를 몇 칸 취급하겠다는 거야? 한 칸 취급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B로부터 그 한 칸만큼 더 가겠다고. 그 얘기는 몇 배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2배가 됐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스톱. 내가 너희한테 앞으로 풀어나갈 때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할 겁니다. 원점에서 출발하거나 직선이 원점에서 출발 또는 x, y 절편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출발을 해 나간다라고 인지를 하게 된다면 너희는 이 직선들 있잖아요. 이 직선들은 뭐에 대한 표현을 하고 싶은 거냐? 사실은 배수에 대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너희가 예를 들어서 0,0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직선을 슉 하고 그릴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를 a, b라는 점으로 이렇게 잡아요. 맞니? 그러면 나의 기울기는 a분의 v거든. a분의 b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그럼 내가 여기에 아무런 점을 잡고 나서 ka, kb라고 식 표현해도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즉 얘의 배수에 대한 관점을 쓰고 싶은 거예요. 됐어? 그럼 역으로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내가 OB라는 친구랑 BD라는 친구의 길이가 같아요. 그쵸? 길이가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B라는 아이는 선분 OD에 뭐가 될까요? 중점이 될 겁니다. 맞니? 그러니까 문제가 얘기한 거야. B라는 친구는 선분 OD에 뭐다? 중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자. 하나만 더. 그렇다면 A라는 친구는 선분 OC에 뭐라는 거야? 중점이란 얘기지 않습니까? 맞니? 우리가 어떠한 점으로부터 중점에다 내린 선을 뭐라 부를까요? 중선. 어떠한 점으로부터 얘한테 중점에 내린 선을 뭐라 부를까요? 중선의 교점을 뭐라 부를까요? 얘는 무게 중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알겠니? 해석 자체가 사실은 내가 삼각형 누가 있었던 거야? OCD라는 삼각형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서 내가 중선과 중선의 교점을 찾았고 나는 지금부터 이 2라는 점좌표가 무게중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문항이라고. 이걸 굳이 외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너희 눈에 현혹을 시킨 거지. 숨겨놨다. 이러한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잡아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시게 된다면 자, 이제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AD와 BC의 교점을 E라고 하고요. E를 다음과 같이 P, Q라고 하는데 OAB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몇이다? 5,4가 나와주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눈치채셨어야 되는데 몇일까? P 플러스 Q가. 내가 너희한테 얘기했지. 원점으로부터 있는 직선은 뭐에 대한 얘기하고 싶다? 배수. 그렇지. 이건 거야. 그러니까 좋다. 내가 여기에서 무게중심점을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해서 찾아. 자, 무게중심 찾아. 근데 얘네 둘은 당연히 누구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 같은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 자, 봐봐. 얘랑 무슨 상 뭐가 돼요? 당연히 닮음이 되죠. 몇 배 닮음이에요? 2배 닮음 아니에요? 근데 나 여기 5,4래요. 그럼 얘네 둘의 합은 뭐가 되죠? 5,4. 5 더하기 4는 뭐가 돼? 9가 돼. 그거의 2배면 얘는 몇이겠어요? 18. 10,8이었겠지. 왜? 누구로부터 이어진 직선이니까? 원점으로부터 이어진 직선이니까 정확히 몇 배 해주시면 돼? 2배 해주시면 문제가 끝날 거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관점을 잡아가라고. 원점에서 이어나가는 직선에 대한 표현은 얘들아 너희한테 배수적인 관점을 요구해. 이런 게 한마디 한마디가 일련적으로 작용을 하셔야 됩니다.
얘들아 109번 문제는 앞에 문항이 도형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풀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한번 풀어 나가 보도록 하죠. 110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에서 얘기하는 뭐 점좌표 2개 준 거 가지고는 특수하다라고 얘기하실 수는 없을 거고, 그 다음 표현이 좀 특수하잖아. 무슨 선? 각의 이등분선이 등장했지. 그러면 너희 머릿속에서 각 이등분선이 나와요. 각 이등분선이 나왔는데 내가 원하는 건 사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거예요. 삼각형이 나왔어요? 직선이 나왔어요?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조건은 사실 두 가지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너희가 만약에 삼각형이 등장한 상황이다 라고 하게 된다면 얘는 비율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형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여기의 길이가 A고 여기의 길이가 B라면 내가 이렇게 쪼갰을 때 이게 몇 대 몇이다? A 대 B의 비율을 가지게 된다. 사실상 얘랑 가장 각의 이등분선의 도형적인 문제랑 가장 콜라보를 많이 이루는 내용은 내분입니다. 이해되니? 내가 다음같이 내분을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라는 얘기고, 만약에 문제에서 삼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직선이 2개가 나와요. 직선이 2개가 나와서 너희한테 각의 이등분선을 요구하게 된다면 얘들아 이거는 식적인 표현을 하자는 거예요. 식 표현을.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머릿속에서에 대한 생각은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는데 삼각형 누구래? POQ라는 말이 있다는 거야. 그럼 나는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로 바뀔 거다? 내분, 즉 비율, 내분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자는 거지. 네, 제 3,4랑 12,5가 사실 존나 이쁜 숫자죠. 왜? 0,0으로부터 3,4까지의 거리가 0,0으로부터 3,4까지의 거리가 5. 0,0으로부터 12,5까지의 거리가 그래, 이거 준 거잖아. 그러면 내분에 대해서 찾자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너희가 앞으로도 이런 거에 대해 생각을 해 나갈 때 그냥 머릿속에서 사고가 끝나고 나왔으면 하는 거야. 어디까지 읽히냐라는 거야. 나한테 어떠한 삼각형을 만들어 줄 건데 다음과 같이 좌표 평면에 대해서 막 그릴 거야. 근데 이게 안 그렸으면 좋겠어. 솔직한 얘기로. 그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 그냥 문제에서 요구하고 싶었던 거 그냥 대충만 그려보자. 어떠한 0,0이라는 점으로부터 길이 5짜리가 있어. 내가 0,0으로부터 어떤 길이 13짜리가 있어. 이렇게 이었는데 내가 여기에다 각의 이등분선을 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이게 5대 몇의 비율을 갖게 돼? 13의 비율을 갖게 돼. 그럼 내가 지금 찾고 싶은 이 점은 몇 대 몇 내분점이라는 거야? 5대 13의 내분점이라는 거야.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하자는 거야. 내분은 내가 뭐라 그랬어? 칸의 이동이라 그랬지. 그치? 칸의 이동이면 내가 P라는 점에서 Q라는 점까지 X좌표가 얼만큼 커져요? 9만큼 커져요. 근데 내가 18칸을 움직였잖아. 18칸을 움직였잖아. 한 칸당 몇이야? 2분의 1. P로부터 2분의 1씩 몇 칸을 커져가고 싶다? 5칸을 커져가고 싶대요. 3에다가 2분의 몇을 더하자? 5를 더하자. 3에다가 2분의 5 더하면 몇이에요? 2분의 11이죠. 문제가 끝난다는 거야. 알겠니? 되게 부드러운 사고가 될 수 있어. 이게 계속 하셔야 되는데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상위권 아이들이 점차 다 이렇게 풀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좌표 표현을 안 해도 되고 누구를 사실 무시한 표현이니까 이게. 문제에서 정확하게 물어본 게 X좌표잖아. 그래서 내가 단 한 번도 고려를 하지 않은 게 누구야? Y야. X랑 Y랑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X랑 Y랑 분리해서 생각하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P라는 점과 Q라는 점을 총 여기를 18칸으로 쪼갠 겁니다. 다음같이 18칸을 쪼갠 다음에 그 중에 몇 칸을 이동하겠다? 그 중에 5칸을 이동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준 거죠. 근데 X의 좌표가 플러스 9가 진행이 된 거예요. 전체가. 그럼 한 칸당 몇씩 커져 나갈 거라는 거야? 2분의 1씩 커져 나간다고. 몇 칸을? 5칸을 이라는 얘기야. 됐니? 사고를 조금 편하게 합시다. 이게 뭐야?
이게 사실 차승현 딸깍 중에 하나였는데 되게 쌤이 간단하게 풀긴 하는데 수지고에 실제로 등장을 했었고 쌤이 그때 아이들한테 뭐라 그랬으냐면 도저히 시간이 없으면 얘가 1-K 대 1 플러스 K라는 걸 인지하고 풀어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K가 바로 뜨고 문제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6번에서 막혀 있었던 어떤 엄펑펑 울던 여자아이가 그래도 이거 보고 이러고 풀었다고 해요. 근데 진짜 존나 웃겼던 게 내가 그때 반에 8명의 아이들의 직보를 진행을 했는데 쌤 첫 해예요. 첫 해 8명의 아이들과 직보를 진행을 했는데 한 새끼만 잘못 외워갔어.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한테 노발대발 하면서 선생님 그거를 잘못 알려주면 어떡하냐? 뭐라고? 그래 나도 당황스럽잖아. 뭔데 했대. 뭐 그걸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걸 했잖아. 그랬더니 아니었으면 이걸 했어요. 라고 하는데 그 옆에 7명이 있잖아. 뭐라는 거야 병신이? 뭐 이러면서 선생님 이걸 했음. 아 진짜? 다 이걸 했는데? 그래서 걔는 다 맞았어요. 난 진짜 너무 신기하고 얘들아. 그거 어떻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왜 그 새끼만 잘못 외워간 거지? 그러니까 애들아 제발 외워갈 거면 제대로 외워. 토씨 잘못 외워가면 박살나. 당연히 걔 혼자 막 나한테 노발대발하면서 쌤 제가 이거 몇 번 계산인 줄 알아요? 막 이래. 몇 번 했겠지. 잘못 외워갔으니까. 네. 여기에서 쌤이 쓰는 관점은 지금서부터 이거 잘 들어야 된다. 그냥 애들아 이거는 무언가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도형에 대한 이야기야. 정말 말 그대로 넓이에 대한 이야기거든. 내분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내가 삼각형이 다 한 가지 만들어져요. 이렇게 삼각형이 다 한 가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여기를 이렇게 5칸으로 쪼갤게요. 내가 5칸을 쪼개서 여기에 점좌표 하나를 그릴 겁니다. 내가 이 점좌표 하나 그려서 어떠한 선을 그려 나갈 건데 다 같이 이런 선을 그려 나갈 거예요. 선을 그려 나갔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 S가 전체 넓이의 절반이 되고 싶다라는 표현을 가져가려면 너희는 어떻게 풀어 나갈 거냐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 하셔야 돼. 쌤이 예전에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요. 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빠르게 찾아 나가자. 그리고 누굴 쓰는 거냐? 너희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을 씁니다. 내가 여기에 값을 세타라고 놓게 된다면 멍 때리지 좀 마라. 삼각형의 이렇게 두 변의 길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뭐야? 사인 세타 곱하기 누굽니까? A 곱하기 B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니? 그러면 이제 문제가 간단해져 버린 거야. 내가 이 친구가 전체 넓이였을 거야. 전체 넓이였으면 지금 이 사인 세타라는 건 바뀌었니 안 바뀌었니? 안 바뀌었어. 그러면 여기까지는 바뀔까 안 바뀔까? 불변이라는 거야. 내가 넓이가 전체의 절반이 되고 싶으면 여기에 누가 들어와야 줘야 돼? 2분의 AB라는 친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얘의 길이는 5칸 중에 3개이기 때문에 5분의 3 A가 돼 있어요. 그럼 내가 5분의 3 A라는 친구 곱하기 누군가의 B라는 친구를 해주시게 될 건데 이 계산 결과를 2분의 1로서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이 네모에 들어올 친구는 누굽니까? 6분의 5인 거죠. 그래요. 나는 이 길이가 전체 6분의 5가 되고 싶대요. 그 얘기는 전체를 몇 칸으로 잘라서? 6칸으로 잘라서 몇 번째 점이라는 거야? 5번째 점이란 말 뜻 아니야? 얘의 5대 1 내분점이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에 내가 5대 1 내분점을 지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 나가자라는 거예요. 결국 삼각형의 넓이는 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두 길이의 비율의 곱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는 이렇게 풀어나간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내가 삼각형이 이렇게 나와. 내가 얘를 8칸으로 쪼갤게. 8칸. 여기에 내가 크게 3칸으로 쪼갤게요. 5번째 칸, 2번째 칸.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전체 뭐라고 표현이 되는 거야? 5분의 3이라고 표현되겠죠. 뭐야? 8분의 5라고 표현이 되겠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치? 여기의 길이는 전체 몇이라고 표현될 거야? 3분의 2라고 표현되지 않겠니?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넓이 얼만큼이었던 거야? 24분의 10만큼의 넓이였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쓰고 있는 이 표현이 뭐냐면 전체를 1로 잡는 표현이에요.
어쨌든 비율이니까 내가 전체의 길이를 뭐로 보겠다? 1로 보겠다. 전체 길이를 뭐로 보겠다? 1로 보겠다. 이렇게 해서 너희한테 넓이 표현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미래에 너희가 만나는 아이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이걸 사용하는 표현 자체가 누구냐면 어떠한 삼각형이 등장하는데 얘를 t 대 1-t입니다 라는 비율을 줄 때가 있어요. 알겠니? 그럼 이게 사실 전체를 몇으로 본 비율인 거야? 1로 본 비율인 거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라고. 내가 너희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네 지금 삼각형 넓이에 뭐를 주고 있니? 비율을 주고 있지. 넓이를 달래? 아니라는 거야. 비율 달라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어차피 박스 문항 박스로 안 나와. 너희 그냥 위에만 보고 문제 풀 수 있었어야 돼 라는 거거든. 네, 도형을 한 번만 써 가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과 같이 이런 식의 도형이 있는데 내가 문제에서 쪼개나갑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첫 번째 조건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지금 아마도 여러분들 시험에는 얘가 나올 확률이 조금 낮아요. 왜? 뭐 때문에? 외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안 쓸 확률이 좀 큰데 그래도 얘들아 우리는 조금 성장이라는 걸 해보자고. 머릿속에서 해낼 수 있으니까 조금 똑바로 따라와. 여기서부터는 진짜 도형적인 관점이야. 자, 첫 번째 조건 봅시다. 내가요 선분 A, B라는 친구를 1-K 대 K로 쪼갭니다. 내가 선분 A, B라는 친구를 1-K 대 K라는 친구로 쪼갭니다. 다음으로요 내가 BC라는 친구를요 1-K 대 K로 다음과 같이 쪼갭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내가 이거 하나를 뭐로 본 거야? A, B를 1로, B, C를 뭐로 본 거야? 1로 본 거지 않습니까? 됐나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봅시다. 내가 선분 A, B랑 선분 B, C라는 친구를 뭐 대 뭐로 쪼개겠다? K 대 K 플러스 1로 뭐 한다? 외분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외분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죠. 외분을 딱 보면 둘의 뭘 찾습니까? 차이를 찾아요. 그 차이로 우리는 A와 B를 결정할 겁니다. 맞니? 둘의 차이가 몇입니까? 1이에요. 그럼 내가 선분 A, B를 1로 비율로 착각하겠네요. 근데 그럼 얘랑 비율의 변화가 있어요? 없잖아. 얘도 A, B를 몇으로 봤으니까 1로 봤으니까 나 그럼 그대로 여기를 뭐라고 쓰면 될까? K라고 쓰면 될 거야. K 대 K 플러스 1 그대로라고. 됐어? 맞니? 얘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될 거야? K가 되지 않겠어? K 대 K 플러스 1? 그럼 얘들아 이 문제는 끝났어. 왜 끝났냐? 내가 지금 찾고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S1이라고 해. 너희가 미래에 갈 반이야. 장난이에요. 너 이거 모르죠? 제 수학원에서 제일 높은 반이 S1 반이에요. 여기가 이제 S2 이런 식으로 나와주게 됐어. 봐봐. 이거 하나는 근데 알고 가야 돼. 사인 세타랑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180도 돌아가면 같아요. 그러니까 60도랑 120도랑 같아요. 보각관계면 돼요. 그럼 얘들아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S1은 여기를 세타라고 놓을 거 아니야. 도라고 하자. 세타라고 하자. 그럼 얘가 사인 세타 곱하기 K 곱하기 누군 거야?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곱하기 2분의 1 그냥 비율로만 보자고.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근데 요쪽에 대해서 봐주시면 이 친구는 2분의 1 곱하기 사인 누구야? 180도 마이너스 세타 도 곱하기 뭐야? K 곱하기 K 플러스 1이야. 맞니? 됐어? 그런데 비율 보자며. 얘랑 같거든. 얘랑도 같거든. 어차피 다 어떻게 될 거야? 약분될 거야. K랑 K도 어떻게 될 거야? 약분될 거야. 그럼 너희한테 얘기했던 S1 대 S2라는 친구는 사실상 누구 대 누구였던 거지? 1-K 대 1 플러스 K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았을까? 얘가 지금 몇 대 몇이다? 1대 4가 나온다. K를 찾아달라.
라는 도형의 문제로 바뀌는 거야.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건 얘들아 삼각형 넓이의 비율에 대한 이야기야. 응? 내가 이걸 진짜 존나 잘 써요. 너희 그 시험지에서도 내가 이걸 언제 보여줬었냐면 현암고 시험지에서 아마 보여줬을 겁니다. 현암고 23년 17번 문제인가? 그 뒤쪽에서 쌤이 이 넓이 비율로서 관점을 보여줘 나갔었거든.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조건을 쓸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상보다 이게 2차 함수에서도 많이 나와요. 2차 함수에서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 최대값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때도 정말 많이 등장하는 포인트라 지금 똑바로 해놔. 어? 너희 그거 기억나지?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내가 평행은 두 개 이렇게 그은 다음에 평행사변형 만들면 얘의 최대값 넓이의 최대값은 전체 넓이 얼만큼이다? 절반이다. 우헤 이렇게 너희 풀어나갔었잖아. 그거 가르칠 때 쌤이 이 관점을 보여줬었어. 왜 그게 절반이었는가를. 알겠니?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술이 배부를 순 없잖아. 지금부터 써. 응? 이해하시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해야 되더라. 도형은 하루 지난 순간 다 까먹어. 그럼 좀 너무 슬프지 않아? 하루밖에 못 버텨요? 이틀 정도는 그래도 좀 버티자. 그러니까 질문하시라고. 알겠죠? 쌤 이제 설명회가 다 끝나서요. 좀 마음이 편하거든. 다시 다음 주 수요일서부터 다시 질문 받아줄 건데 오전에 최대한 많이 와서 질문해. 알겠지? 월요일도 질문 받아줄 거야. 아 다음 주는 안 돼. 설날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한테 보여준 관점이 이걸 다 싸그리 무시할 수 있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이제 정삼각형이라는 조건을 주면서 얘를 3, 3, 3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다 표현해야 되거든. 근데 그걸 아예 안 써버린 거예요. 그냥 비율만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 그러면 계산식이 그냥 몇 개 없다. 이렇게 관점을 잡아버린 거라 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2번은 그냥 너희가 풀어보세요. 이거 별 관점이 없어가지고 좀 멋있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쥐 113번 별표 5개. 아 좋다. 진짜 완벽하다. 크기. 이걸 왜 잡으려고 했지? 얘가 얘들아 내가 진짜 천천히 해줄 테니까 복합체야. 진짜 개맛있어. 진짜 잘 만든 문제거든. 나올 수 있는 선이란 선은 다 나와. 중선, 각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 다 나온 새끼야. 그러니까 집중해서 가자. 하나하나 뜯어 나가 보는 거야. 첫 번째 문제 조건에서 길이 표현은 해주셨는데 길이 표현 해주시면서 첫 번째 조건이에요. 선분 BC의 중점을 뭐라 부른다? 중점을 D라고 부르겠대. 맞니? 그러면 너희가 여기에서 이어져서 사고하셔야 되는 건 내가 선분 AD라는 친구는 뭐가 될 거다? 중선이 될 거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사고를 이어서 갑시다. 중선이 나왔으니 무슨 정리를 쓰겠니? 중선 정리라는 거야. 그래. 이름부터 알려주고 있잖아. 중선 정리. 자 그럼 내가 중선 정리를 써보게 된다면 선분 AB의 제곱 더하기 선분 AC의 제곱은 누가 나와주게 되는 거? 2 곱하기 선분 BD 제곱 더하기 선분 AD의 제곱과 같아지겠지. 자 그럼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봐주시게 된다면 AB의 제곱은 몇이고? 12가 나와주시게 될 거고 AC의 제곱은 몰라요. 얘 K라고 놓을게요. K제곱이라고 나올 거고 2 곱하기 BD의 제곱은 몇이죠? 근데 BD의 길이가 몇이야? 누까리 있누? 몇이야? 1이지? 그래서 얘가 1 더하기 여기 AD의 제곱은 몇이에요? 7 이렇게 등장할 거잖아. 맞아? 그러면 얘 지금 16이잖아. K제곱이 뭐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K는 몇이라고 알려줘요? 그렇지 2인 거야. 자, 첫 번째로 내가 한 게 뭐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길이 찾기를 쓴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길이를 찾은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건 도형적인 특성을 다시 봐야 돼. 자, 얘 길이변? 얘도 길이변? 그럼 무슨 삼각형? 독특해졌지. 이런 거야. 아, 도형이 이제 조금 독특해졌네. 그래서 내가 이제 누구라고 인지를 했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인지를 한 거지. 저번 시간에 쌤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이등변 삼각형에서 각의 이등분선이든 중선이든 다 그냥 뭐에 대한 표현이라고? 수직 이등분선의 표현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그 얘기인 거야. 지금 문제에서 내가 C2란 아이를 무슨 선이라고 부르고 있어?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부르고 있어. 흐름 끊지 마.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부르고 있지. 하지만 나는 뭐로 인지해야 돼? 그렇지. 수직 이등분선으로 인지를 했어야지. 이런 거야. 이등변 삼각형에서 너희한테 각 이등분선 또는 중선 막 이런 다른 표현들은 사실 누구를 위한 표현이었다? 수직 이등분선을 위한 표현이었던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수직 이등분선을 만들어냈어. 자, 여기 직각 줄게. 이렇게. 됐어. 근데 내가 이것도 무슨 선이야? 중선이야. 어머, 또야. 중선. 뭐로 보여? 그치, 무게중심. 너무 이쁜 문제야. 완벽한 문제였다고. 그래서 너희한테 얘가 이제 P가 뭐였다? 얘가 이제 뭐라고 알려주는 거야? 무게 중심이지요 라고 알려주고 있었던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보자. 무게중심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6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전부 어떻다? 전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러면 지금 사실 이 P라는 점을 기점으로 보았을 때 나는 무게중심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삼각형 PEA라는 친구랑 삼각형 누구? PDC라는 친구의 넓이가 어떻다는 걸 알게 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지. 좌표 표현 제대로 했지. 넓이가 같다라는 표현을 갖게 됐어. 맞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건이야. 다시 한번 뭐가 등장해? 각 이등분선이 등장해. 각의 이등분선이 삼각형에서 등장하면 뭐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은 거라고? 비율. 무슨 비율? 내분에 대한 비율. 내분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삼각형에서 내분을 한다라는 표현은 뭐에 대한 비율로 바뀌게 돼? 넓이에 대한 비율로 바뀌게 되거든. 얘가 다시 한번 내분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야. 내가 너희한테 가르치는 내용들이 예상보다 존나 좋아. 진짜 존나 잘 가르치는 거거든. 시키는 대로만 한 번만 해봐. 괜찮을 거야. 들어 이제. 그러면 내가 이 각의 이등분선의 내분의 비율을 알고 싶다면 길이를 찾아줘야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찾아 나가신 게 뭐냐면 되게 간단하거든. 이 무게중심은 몇 대 몇으로 쪼개? 2대 1로 쪼개잖아.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가 3분의 루트 7이 돼요. 요만큼의 길이는 3분의 2 루트 7이 됩니다. 됐어? 그리고 나서 이거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근데 얘 길이 몇? 2. 얘 길이 몇? 루트 3. 1대 2대 루트 3이 되겠지. 됐어? 피타고라스. 루트 3. 시비 걸지 마. 그치?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1이니까 얘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 얘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2가 된다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이제 다 끝난 거죠. 내가 여기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선을 그어 나갈 건데 내가 삼각형 두 개를 비교해 나가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의 비율에 대해서 봐주시게 된다면 이 친구는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을 갖게 되거든. 그럼 얘가 1대 2 루트 7의 비율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얼만큼이 되는 거야? 얘 넓이의 얼만큼이 되는 거야? 2 루트 7 플러스 1분의 얼만큼? 1로 바뀌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이쪽에서 보자는 거야. 이 새끼의 길이비는 루트 7대 2잖아. 그럼 내가 여기가 루트 7대 2가 돼. 그럼 이 넓이는 전체 2 플러스 루트 7 중에 얼만큼?
이만큼이거든. 그래서 얘는 이제 이 삼각형 넓이에 뭐가 된다는 거야? 2 플러스 루트 7분의 2라는 비율이 될 거라는 거야. 됐어? 문제가 끝난 거지. 얘들아, 이 문제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유리화야.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데 이거 유리화가 좀 빡센 거야. 그거 말고는 없어. 그래서 문제가 얘기하는 S1이라는 친구는 PRE, 얘가 S1에 대한 비율이고 얘가 이제 누구에 대한 비율이다? S2에 대한 비율입니다 라고 인지를 하셔서 두 식을 나눠주시면 문제가 끝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알겠어? 관점에 대한 해석,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 걸 하나하나 꼼꼼히 기억해라. 누구보다 도형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해봤고 누구보다 너희한테 그걸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 그래서 얘들아, 나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이런 거 풀 때 이런 거 생각을 안 해. 나는 그냥 풀어. 한 번씩 나도 내가 말한 걸로 풀어봤을 때 될 때가 기분이 되게 좋거든. 오히려 그렇게 해서 관점이 실제로 잡힐 때가 많아서 말들 하나하나 표현에 꼼꼼하게 확인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첫 번째로 너희가 중점과의 이은 선이라는 말뜻을 통해서 중선이란 걸 인지를 해. 그래서 중선 정리를 통해서, 즉 중선과 두 개의 선분의 길이를 이렇게 줬다라는 거야. 그럼 너희는 중선 정리를 통해서 누굴 찾아 나간 거지? 선분 A씨를 찾았어. 그래서 길이를 찾았는데 그 길이의 특수성을 보니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졌다. 이라고.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다 무슨 선을 쏘겠대? 각 이등분선을 쏘겠대. 각 이등분선이 이등변 삼각형 안에서 무슨 뜻을 갖게 된다? 수직 이등분선으로 바뀌게 된다.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이름은 중선이기도 하니 내가 중선과 중선과의 교점이 발생을 했죠. 누가 됩니까? 무게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무게중심을 인지했다면 너희는 여기서부터 삼각형 6개의 넓이가 전부 어떻다? 동일하게 쪼개진다라는 통해서 전체 넓이가 같다라는 걸 캐치한 거죠. 마지막으로 누구의 조건? 각의 이등분선의 조건을 통해서 내분을 캐치하시고 이 내분은 삼각형의 넓이 비율을 요구한다. 됐어. 그래서 문제가 끝나요. 스스로 해봐.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스스로 연산해봐. 도움이 많이 되는 문제야. 논리적으로 서술형 쓴다 생각하고. 알겠죠? 실제로 서술형에 나왔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출제했던 학교는 서원고인 것 같습니다.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서원고가 다시 한번 사용을 했었던 문제고 얘가 얘들아 17년도인가 그래요. 아닌가? 몇 년도야? 17년도 아니야? 나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 사이클이 돌았었습니다. 한 사이클 돌았었는데 약간 너희 학교들 중에서 한 학교씩은 나와요. 매년. 너무 유명합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는 거의 단골 문제로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 인지해놓고 가도록 합시다. 쉬었다 가죠.